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가 지금 68세입니다. 대법원장은 정년이 있습니다. 70세. 그러면 이제 2년이 생일이 지금 6월인 걸로 나오니까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죠. 1년 9개월 남았다고. 1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환영 기자가 보시기엔 정말로 사퇴까지 시키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런 요구까지 나올 정도니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하나하나 결정할 때 또 이번에 내란 재판 진행하고 이상한 결정 나오지 않도록 또 법원을 잘 관리하세요라는 압박성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고 다녀요. 제가 직업이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취재원들 제가 취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압박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이 뭐 아무리 조금 이게 좀 예측 불가능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을 이 상권 분립을 좀 깨는 것 같은 분위기로 들리는 이런 말을 갑자기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미 당정 대 사이에서 많은 교감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또 최영교 의원이 또 맞장구 치고 심지어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이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주영진의 뉴스 직격의 시작을 알리는 이 음악이 저는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두 분만을 위한 특별한 음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성환영 선임기자, 문화일보의 허민 전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다른 날은 이 음악 안 나옵니다. 그래요? 월요일만 나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주요 뉴스 브리핑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성환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대법원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였을 때요. 예. 그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예. 사건. 그 사건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추미애 의원이고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됐죠.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의 무게가 좀 확 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그 지지층 중에 좀 다수는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법원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뭐 재판도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이런 불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을 비롯해서 좀 이렇게 좀 강경한 의원들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민주당 내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다. 허민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5월달 대선 한 달여 전에 이제 이 법원이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을 예.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배경이 됐다는 얘기는 성환영 선배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6, 7, 8, 9 한 4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또 왜 튀어나왔는가 예. 이런 건데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 네, 에서 11일. 권력의 서열을 얘기했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주권 뭐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국민주권을 제일 앞에 내세웠고 이거는 뭐 추상적인 얘기니까 눈에 보이는 서열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된 권력, 그죠? 그리고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간접적으로 선출된 임명된 권력. 임명된 네. 권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가장 우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법원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 이와 관련된 이 후속 작업 조치들이 다 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이 뭐 아무리 조금 이게 좀 예측 불가능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을 이 상권 분립을 좀 깨는 것 같은 분위기로 들리는 이런 말을 갑자기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미 당정 대 사이에서
많은 교감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또 서영교 의원이 또 맞장구 치고 심지어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이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당정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여당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 외치지만 속으로 내란범을 재판 지원으로 보호하고 있다. 내란 세력의 번번이 면죄부 줬다.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사법 독립 위해서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당정대라고 허민 기자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리는 얼쑤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 얼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처음 봅니다. 예, 김민석 총리의 답변도 들어보셨습니다.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실망 잘 알고 있다. 이 말에 사퇴 요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담겨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당정대 그러면 대통령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맨 앞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마지막 답변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감을 나타냈네. 오늘 아침에 그야말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계속 확인 질문하고 이게 대통령실에 정리된 입장이냐 당연히 그런 확인 질문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대통령실 또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기자들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분주하게 또 움직였겠죠. 강유정 대변인이 다시 내려와서 2차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짤막하게 대통령실에 공개 정리된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내놓기도 했었는데 강유정 대변인의 2차 브리핑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대변인이 다시 내려와서 브리핑을 한다. 이거 간단한 일은 아니죠, 허민 기자? 아니죠. 예, 지금 1차 브리핑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1차 브리핑이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4분, 약 44분 뒤에 공식 문자가 배포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소위 이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20여 분, 30여 분 뒤에 오전 10시 분에 2차 브리핑이 있어서 지금 소개된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걸 약간 좀 강조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 또 공식 속기록이 나오는데 1차 브리핑 속기록이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11시 33분에 마지막으로 1차 브리핑 공식 속기록 수정본이 또 나옵니다. 네. 예, 그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 입장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했지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어쨌든 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속뜻은 소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스스로 뭐가 반성할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그 가로 열고 원칙적으로 가로 닫고라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해석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맨 처음에 브리핑에서 MBC 기자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TV조선 기자가 질문을 한 거네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랬더니 특별한 입장은 있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들으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강유정 대변인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환영 기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일종의 사고 난 것 같아요. 사고라고 보십니까? 네, 전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막 해명하고 속기록에서 뭘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대변인이 물러나라. 이건 뭐 외신에 나갈 뉴스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읽히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다급하니까 뭐 이거 오보고 오독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하여튼 뭐 딱 이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그렇죠. 대변인은 대변인이지 본변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이따 예.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확히 대통령 뜻을 알아보지 않고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거 좀 너무 나갔구나 싶으니까 아마 위에서 좀 혼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허겁지겁 좀 쥐어도 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지금 뭐 이른바 당정대 여권 안에 무슨 엄청난 무슨 전략 전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종의 해프닝 사고라고 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는 뭐 당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분들은 예. 이제 민주당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민주당의 좀 강성 지지층이 현재 민주당 지지층 전체 중에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정서 같은 걸 좀 어떤 정치 공세를 통해서 대변할 필요는 있었겠죠. 예. 물론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 개혁이나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이야기 일종의 뭐 좀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강유정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걸 보면은 그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임명 권력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이야기다. 네, 지금 성한영 선배가 조금 너무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너무 좀 좋게 해석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개인의 사고성 발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사고도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브리핑 오전 8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공식 속기록 수정본이 나온 11시 33분까지 2시간 40분이 지났는데 네. 이 2시간 40분이 경과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결국 대통령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뭐 대통령에게 야단을 맞았는지 뭐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상호 아니면 저 홍부수석한테 예. 야단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그것이 아닐 거다 사고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 앵커 지금 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제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제 이 간접적인 권력, 간접적 선출 권력이라 위임받은 권력이라 얘기했는데 권력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계속 그 워딩을 끌어다 쓰면서 결국은 맺은 말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였어요. 이게 어떻게 사고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말을 그 조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주어 담는 과정에서 좀 표현에 약간의 미스나 뭐 미스테이크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논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건 결코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언제까지지 하고 찾아봤어요. 2023년 12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원래 대법원장 임기는 또 6년이죠. 대법관 네. 임기도 6년이고 네. 대법관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만 대법원장은 연임이 안 되는데 또 특이한 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이미 한 차례 그 전에 했었습니다. 6년 하고 한 3년 공백기를 뒀다가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12월에 임명이 됐는데 6년이라고 한다면 2029년 12월까지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가 지금 68세입니다. 대법원장은 정년이 있습니다. 70세. 그러면 이제 2년이 생일이 지금 6월인 걸로 나오니까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죠. 1년 9개월 남았다고. 1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환영 기자가 보시기엔 정말로 사퇴까지 시키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런 요구까지 나올 정도니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하나하나 결정할 때 또 이번에 내란 재판 진행하고 이상한 결정 나오지 않도록 또 법원을 잘 관리하세요라는 압박성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고 다녀요. 제가 직업이 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취재원들 제가 취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압박용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도 지규영 그것도 부장판사만 인사 조치하면은 뭐 그거 그런 안 해도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법원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하고 그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예. 지기현 부장판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압박용이라고 설명을 해요. 뭐 그럴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대법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여당 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실익이 있는지 전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임기가 6년이고 중임할 수 없고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사퇴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게 뭐 일종의 그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럼 탄핵 소추하면 돼요. 예, 헌법에 있습니다. 그 어렵지도 않아요. 재적 의원 과반수면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장 직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보면 돼요. 오늘 정천회 대표도 그 얘기했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네. 행동으로 할 걸 왜 말로 하는 거죠? 정권이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뭐 법원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지적하면 되는 거지 사퇴하라뇨. 대법원장 사퇴한 적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있나요? 저는 그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대해서, 가고요. 예. 그래서 뭐 탄핵 수추 자신 있으면 하는 게 맞다. 이걸 이렇게 말로 이렇게 뭐 사퇴해라 이렇게 시위하듯이 오늘 또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드디어 1인 시위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과연 김병주 적절한지. 최고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거 과유불급이다. 정치적으로 손해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선배 지금 얘기하신 거 중에서 과유불급이다. 이 성환영 기자는 늘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과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개적인 요구가 나온 것이 얼마나 있었냐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봤는데 1987년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2021년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어요. 예. 그때
무슨 건이었냐면 임성근 판사 기억을 하시죠? 예. 네, 임성근 판사 사표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임성근 판사가 재판 거래 문제 때문에 그 탄핵 소추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탄핵 소추 이게 결론이 나기 전에 당신이 사표를 내면 안 되니까 이 결론을 내야 된다. 내가 받을 수 없다. 사표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오니까 내가 임성근 판사한테 사표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그 녹취록이 나와서 이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거 명백한 거짓말을 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이제 해서 릴레이 1인 시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난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때조차도 당론으로 모으지는 않았어요. 당 대표가 뭐 거론을 했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7년도 그 16년도 17년도 소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때도 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도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등으로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런 처리 문제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도 당론으로 사퇴 얘기를 꺼낸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잘 임기를 마쳤고 그 뒤에 이제 법정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권력이 권력을 제어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체크앤밸런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1748년인가요?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을 쓴 것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수십 년을 지난 오늘까지 그리고 미국의 재헌헌법에서 이 상권 분립 정신이 하나의 헌정 체제로 자리 잡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도 종전 이후에 소위 신흥 독립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이 상권 분립을 받아들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 사퇴하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된 경험은 없다.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유정 대변인 아침에 1차 첫 번째 브리핑할 때 마침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거 뭐 엄청난 뉴스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감각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전 트럼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연준 의장이 임기가 있는데 그 정책 금리 안 내린다고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닮아가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디지털 뉴스로 계속 이제 이게 뭐 거의 모든 언론의 그 맨 위쪽 뉴스로 쭉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변인이 이제 뭐 추가로 2차 브리핑하면서 주워 담는 걸 보고 오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발언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차 브리핑이 기회였는데 잘못됐죠. 그때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본인이 내가 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뭐 오보니 오독이니 그걸 왜 기자들한테 뒤집으시고요. 잘못된 거고요. 오늘 넘기기 전에 취소하고 사과하고 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게 이 정당에서 이를테면 뭐 어떤 압력을 가하고 이런 발언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이고 국가의 원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